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2011년 12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네요. 달력이 딱 한 장 남아있죠. 전문용어로 돛대라고 하는데요. 한 장 남았습니다. 요즘에 그 TV를 보면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 창제의 과정이 거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일고저 홀빼 있어도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을 어렵게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수빈 익혔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뒤에는 까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한글을 만들어낸 그 세종대왕의 마음,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토익이 가르치는 저의 마음, 어쩌면 그렇게 거창하진 않을지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토익 때문에. 자, 이제 취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일부의 학생들은 이제 대학의 수시로도 이제 활용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토익 시험이 여러분들의 어쩌면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사마귀 유치원의 컨셉으로 토익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101번부터 152번까지 52문항 준비했으니까요. 자, 즐겁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무료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강의 보시기가 좀 벅찰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법 사항들을 한 차례쯤 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 보완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EBS 랑에 자,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현금 환급해주는 토목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자, 많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토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공교육에 저희가 자존심을 걸고 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수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시면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으면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듯이 자, 우리도 영어를 자, 그렇게 재밌게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성들 잘 아시죠? 자, 그래서 1강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구성은 10문항씩 끊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Part 5의 101번부터 140번까지 4개의 강의 구성되고요. Part 6 같은 경우에는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항입니다. 자, 지문 안에서, 장문 안에서 자, 공란을 메우는 그런 형식의 문제인데, 자, 요거는 12문항을 갈 것이니까 요런 구성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차피 Part 5하고 6, 그 다음에 7도 마찬가지지만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룰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잖아요. 음성이. 그러니까 음성이 변형되는 것들에 대한 understanding을 해야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리딩은 리스닝에 비해서 어휘의 수위가 조금 높고 구조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이 등장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룰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룰들의 수위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차원에서의 룰이 있죠. A라고 하는 단어는 가령 무엇을 의미한다.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용례나 쓰임새들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룰인 거죠. 이 단어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룰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구라고 하는 것인데, 어구 안에서도 존재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룰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재밌고 합당하게 학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야.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까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룰들은 설명하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묘미들을 저와 함께 느낄 수 있는 5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 구성 아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언제나 선택지 구성을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품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아무리 봐도 품사가 같진 않습니다. 자, ly는 부사겠죠. 자, 그 다음에 자, exact는 잘 아시겠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ing도 붙어 있고 ed도 붙어 있어요. 이거는 exact가 뭘로도 쓰인다? 동사로도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룰이잖아요, 이런 게. 자, 다만 이제 exact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강요하다의 뜻. 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구하다, 야기하다, 강요하다, 강요, 요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억하시면 동사만 된다는 것만 알면 되시고요. 형용사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한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의어는 precise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음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set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품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알맞은 품사를 집어넣는 게 맞겠죠? 자, 그럼 형용사 앞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바로 부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exacted나 exacting은 눈팅만 해두세요. 이번 기회에는. 알겠죠?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가셨으면 여러분들 문장의 기본적인 룰,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는 누가 수식을 하느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형용사 앞에 누가 수식하느냐 라고 했을 때 부사가 수식한다 정도의 룰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낮은 수위의 문제고, 아시다시피 초반의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좀 낮아요. 맞죠?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n부터 시작해서 컴마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할 때죠? 바로 putting together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putting together는 다른 표현으로 assemble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놓는 거니까 자, 이것은 조립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갖다가 조립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바로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룰 뭐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타동사 취급받는 수건데 타동사 이하의 절이 나왔을 때 that은 어떻게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의 주어 동사는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키지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확인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뭘 포함합니까? 정확하게 10개 세트에 자, bolt와 nuts가 되겠죠. 그 목적은 바로 assembly, 다시 말해서 조립을 위한 10세트가 있느냐,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 우리는 bolts와 nut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uts and bolt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하죠?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예고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자, 매번 토익에 나오는 문제지만 상관 접속사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뒤쪽에 or를 보시면 뭘 답으로 쓴다? 바로 either가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A 혹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선택지의 품사고 뭐고 따질 게 없어요. 딱 선택지 4개 딱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alespeople이라고 하면 영업사원들 되겠죠. 자, 이분들이 요구받습니다. 뭐 하도록 요구받습니까? turn in, 제출하라 이런 얘기죠. 자, in을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보시면 안 되죠. 근데 전치사로 보이죠. 왜냐하면 in은 일반적으로 전치사와 부사로 함께 쓰이는데 자, 대부분 뭘로 쓰여요?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착각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타동사와 부사가 결합되어 있다. 혹은 자, 이렇게 전치사형 부사들은 동사와 묶어서 여러분들이 뭘로 외운다? 하나의 구동사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착오가 없습니다. 자, 이하의 내용은 목적어가 되겠죠. 일반적인 부사들은 in이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된다고 했죠. 이건 지난달에도 강의를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부사의 어순이 돼야 되는데
전치사형 부사는 여기에 와도 되고, 자, 당겨져 와도 돼요. 당겨져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구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선행 학습자들,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습했던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동사로 외워라 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려면 자, 바로 타동사와 자, 전치사형 부사로 구성된 구동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로 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 동안 5강 내내 구동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submit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토익에서는 너무너무 자주 다뤄요. 자, submit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handin도 똑같은 표현으로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되죠. 자, 좌우단간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alespeople이 어떻게 되죠? 요구받습니다. 뭐 해라 라고 요구받습니까? 바로 제출해라 이거죠. 뭐를? 자, 바로 비용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수단이 뭐예요? A 아니면 B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건 관용구고요. 자, 함께 항상 외우셔야 되는 것이 in writ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토익에서는 요거는 문서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직접 혹은 이메일로 디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2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죠. 자, 103번 가겠습니다. 자, 10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드디어 이제 어휘 문제가 출동했군요. 품사가 같으면 두 번째 뭘 확인해 보라 그랬죠? 의미 확인을 해보고 같지 않으면 자, 바로 어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확장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선택지들을 버리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 promp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즉각적으로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without delay의 뜻이니까 자, 지연 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randomly 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이런 뜻이죠. 자, equally 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be corrected가 수정되다니까 수정되고 고쳐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핸드북이 고쳐져야만 되는데 어떻게? 동등하게 고쳐져야 된다. 상대적으로 고쳐져야 된다. 즉각 고쳐져야 된다. randomly. 그러니까 무작위로 고쳐져야 된다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만 가지고 답이 좀 애매하시면 더 확장해 보세요. 언제 이후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요 사람들이 지적했어요. 뭘 지적했습니까? 실수를 지적했다네. 자, 시점이 언제야? 실수를 지적한 다음에 수정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됐겠어요? 바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즉각적 수정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정답을 A번으로 가져가십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정통적으로 문제 풀이를 하신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13년 정도의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promptly라고 하는 단어는 어휘의 문제로 출제되건 아니면 구조의 문제로 출제되건 간에 정답률이 100%였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선택지로 나오게 되면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자, 토익의 팁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거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한 부사 어휘 A번으로 찾아봤고요. 자, 104번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104번 가겠습니다. 10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 자, 뭘로 구성되어 있다? 자, 바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receive가 뭐뭐를 받다라고 하는 가해자 동사잖아요. 뭐뭐를 받다라고 하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수식어구를 찾겠지만 여기는 지금 목적어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달려 있으니까요.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명사가 필요한 시점, 목적어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은 정답을 C번으로 손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이라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답 쓰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Part 7의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자, 저희가 이제 한 세트를 풀어드리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5세트 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자, 이 안에 또 많은 출제 포인트들과 변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자, every라고 하는 단어는 늘 강조하지만 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사실은 매 하나하나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달려오는 거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매 한 명 한 명의 factory worker가 받아야만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immediate superior. 자, superior은 자, 형용사로 더 많이 써요. 자, 이때는 우수한의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명사로 쓰게 되면 자, 더 윗사람, 상관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이제 그 상관 따위를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그 superior라고 하는 단어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상급자나 상관의 개념이죠. 자, 이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ime off를 요청하는 것이죠. time off는 여러분들 휴무가 되겠습니다. 휴무가 근데 무엇을 위한 휴무인가요? 바로 personal day를 위한 것입니다. personal day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요? 개인적인 하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아프다던가 혹은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중요한 그 결혼식이 있다든가 혹은 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빠지게 되는 하루를 어떤 개인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빠지는 하루를 우리가 personal day라고 해요. 그 personal day를 위한 day off를 요청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자, 거기까지 하면 아마도 104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105번 가겠습니다.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 구성을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서로 다른 자 그런 ing고요. 형태는 다 그 ing인데 품사는 같고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요걸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면 더 이상 또 확장하지 말고 요것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이제 답의 단서가 몇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토익 공부를 해보신 학생들도 알고 그 다음에 영어를 써보신 학생들은 다 압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하면 wait for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somebody가 될 수도 있고 something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미상으로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혹은 무엇을 기다리다지만 요 단어는 뭐다? 예외적으로 자동사로만 구성될 수 있는 동사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잖아요. 원어민들이 알고 있는 약속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몸에 배어지게 아는 그런 단어들도 몇 개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언어는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숙달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숙달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방법일진데 anyway,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이런 방법을 취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anyway, 어쨌거나 저쨌거나 뒤쪽에 있는 매니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컨셉이 만약에 올바르더라도 wai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for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긁어낼 수 있어야 해.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요. learning이나 verifying 같은 것도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ew 매니저를 어떻게